여러분들의 여드름 고민을 해결해주는 해결사 루시파크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죠? 이런 롱폼 영상을 되게 오랜만에 올리는 것 같은데 다시 심기일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여드름 고민을 해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드름에 생각보다 효과 없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 여드름 때문에 막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해보잖아요. 저도 피부에 대한 고민이 너무 컸어서 정말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해보고 돈도 정말 많이 써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여드름 패치. 여드름 패치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여드름을 짜기 전에 진정을 도와주는 패치, 그리고 짜고 난 후에 진물을 흡수하는 패치. 여기서 말하는 생각보다 효과 없다는 거는 짜기 전에 붙이는 진정 패치예요. 여드름이 올라왔을 때 패치를 붙이고 있으면 여드름이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때 붙이는 여드름 패치는 치료용이라기보다 보호용에 가까운 느낌? 약간의 진정 성분이 들어있는 스티커? 이 정도? 근데 짜고 난 후에 붙이는 패치는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하이드로콜로이드라는 패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상처에서 나오는 진물이나 삼출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터졌거나 짜고 난 후에 흡수용으로 붙이는 이런 패치는 완전 추천하고요. 짜기 전에 진정 목적으로 붙이는 패치는 물론 손이 닿거나 다른 오염이 닿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부터의 보호 목적으로는 괜찮지만 그 이상의 역할을 잘 해주진 못한다. 다만 여기서도 요즘 나오는 마이크로 니들 타입의 패치는 성분을 조금 더 피부 안쪽으로 전달하는 구조라서 제 경험상 초기에 올라오는 여드름에는 효과를 본 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짜기 전에 패치를 꼭 붙이고 싶다면 마이크로 니들 타입의 패치를 사용하세요. 근데 그냥 진정만 도와주는 패치는 별로. 그리고 두 번째, 여드름 전용 세안제. 여드름 때문에 여드름 전용 세안제를 따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제품들이 대부분이 pH가 높아서 세정력이 강하거나 피지를 많이 제거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피부를 너무 건조하게 만들면 피부가 보상적으로 피지를 더 많이 분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 여드름 피부라고 해서 무조건 세정력을 강하게만 가져가는 거는 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드름이 단순히 덜 씻겨서 안 씻어서 생기는 경우가 물론 있긴 있지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피지, 각질, 염증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라서 세안제 하나로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드름 피부라고 해서 무조건 강한 세정력을 가진 제품을 쓰기보다는 적당한 세정력을 가지고 있는 클렌저를 올바르게 그리고 꾸준하게 사용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스크럽젤을 포함한 물리적 각질 제거제. 여드름을 없애는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각질 제거, 항균, 그리고 보습. 각질 제거는 정말 여드름을 없애는 데 있어서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스크럽처럼 물리적으로 문지르는 방식의 각질 제거제는 여드름 피부에 정말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찰이 생기면서 염증이 아주 악화될 확률이 크죠. 특히 여드름의 형태가 화농성에 가까운 여드름의 형태라면 이런 물리적인 각질 제거제는 절대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드름이 있을 때 각질 관리는 아하, 바하, 파하, 라하 같은 화학적 각질 제거제를 쓰시는 게 좋은데, 여드름 피부에서는 특히 바하 성분이나 라하 성분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뷰티 디바이스. 요즘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들이 정말 잘 나오잖아요. 특히 여드름을 없애준다는 기계들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 생각에는 이런 뷰티 디바이스들이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거,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드름 자체를 치료하는 효과는 생각보다 아주 미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디바이스 중에서 피부에 열을 발생시켜서 그런 원리로 작동하는 기기들이 많죠. 특히 이렇게 열을 발생시키는 기기들은 염증성 피부에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마찰 자극, 열 자극 때문에 염증이 심해질 확률이 아주 높아서 저는 뷰티 디바이스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여드름이 났을 때는 정말 주의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드름 났을 때 시트 마스크팩. 팩하면 뭔가 진정될 것 같고 좋아질 것 같은 느낌 때문에 팩을 쓰시는 분들이 많죠. 저도 예전에 막 1일 1팩 할 정도로 정말 마스크팩을 좋아했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팩을 한다고 여드름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이런 시트 마스크팩은 기본적으로 수분 공급, 진정 이런 용도라서 피부 컨디션을 잠깐 끌어올려주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여드름은 피지, 모공 막힘, 각질, 염증 뭐 이런 것들 때문이라서 이게 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피부가 안 그래도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수분만 계속 넣어주니까 그나마 붙들고 있던 장벽까지 손상되고
오히려 그래서 트러블이 더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트팩을 여드름 해결용 이렇게 쓰기보다는 피부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가끔씩 진정용으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드름에 생각보다 효과 없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이야기한 것들이 완전히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사지 마세요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드름을 없애고 싶을 때 기대하는 기대치들이 있잖아요. 그만큼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진 못한다. 이런 뜻에서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줄여주고자 한 얘기들이었고요. 다음 편에서는 진짜 여드름에 효과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해봤을 때 효과 없던 거 이런 거 같이 댓글로 나눠봐도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루시파크에서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 안녕.